자, 그러면 저희 또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진단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천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티플렉스요. 6,480원에 예. 800주 있어요. 그럼 전체 포트에서 몇 퍼센트 정도 비중이세요? 한 25%? 25%요? 네네. 25%. 알겠습니다. 네네. 6,480원이면은 좀 높은 가격에 진입을 하셨네요? 맞아요. 몇 달 좀 지났는데 좀 높게 샀어요. 그때 뭐 히토류 이런 얘기 나올 때 들어가신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렇죠. 항상 또 네. 티플렉스도 그렇고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이 히토류 관련돼서 언급이 될 때마다 관련주로 뭐 급등세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주가가 높게 올라갔을 때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 뒤로 많이 좀 내려왔네요. 맞아요. 예. 네,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네. 해도 뭐 3,000원대 라인까지도 내려갔다가 다시 맞아요. 좀 조금 올랐어요. 네, 올라가나 싶더니 또 내려오죠. 네네. 네, 아이고 이게 참 티플렉스 그 가격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또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이세요? 제가 6,480원인데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네. 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조금 손절할 요량으로 전화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손절까지 각오를 일단 하고 계시고요. 네네. 예. 자, 그러면 티플렉스 이 종목이 뭐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줄여갈 수 있는 종목일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예.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티플렉스 히토류 관련된 언급 나올 때 좀 한번 반짝반짝 움직이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6,480원에 25%. 손절도 각오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좀 줄여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티플렉스가 하는 일을 보셔야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스테인레스 쪽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스테인레스 본강을 철강 회사한테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공을 해서 뭐 여기저기 뭐 반도체 장비 회사한테도 넣고 뭐 자동차 회사한테도 넣고 이제 그런 부분을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회사가 히토류로 엮인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스테인레스에 들어가는 니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오르면 이 회사 주가도 좋고요. 니켈 가격이 빠지면 이 회사 주가도 안 좋고 그래요. 차트 잠깐 볼게요. 이게 티플렉스 차트인데요. 니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니켈 차트를 보시면은 똑같아요. 똑같네요, 정말. 3월 달에 니켈이 오르니까 이 종목도 올랐다가 빠지니까 다 같이 빠져버렸죠. 그렇죠. 저때 뭐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다 폭등할 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올랐던 가격이 5,500원을 뛰어넘으면서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종목의 시장에서 바라보는 종목의 위쪽 상한선은 5,5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위쪽으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좀 이상 급등 같은 것들이 생겨야만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요즘에 스테인레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전기차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수요가 많아가지고 스테인레스는 일단 녹이 안 쓸고 그리고 보통 강보다 좀 가벼워요. 두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 많이 쓰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좀 상승세예요. 그래서 작년 매출액이 1년 동안에 1,895억인데 지금 상반기만 1,289억을 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작년 1년 동안 168억 했는데 지금 상반기만 162억이에요. 거의 다 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영업이익이 162억인데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 1,058억이에요. 10배 준다면은 1,600억이 돼야 되는데 상반기만이잖아요, 이게 또. 그러니까 하반기 때까지 합하면은 지금 멀티플이 상당히 지금 낮은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실적으로 본다면은 주가가 제 생각엔 지금 매수할 때까지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상반기 실적 워낙 좋았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자신할 수 없는 게 이게 또 테마주로 한번 엮이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이게 참 그 테마주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참 힘들어요. 항상 근데 그 히토류 관련된 소식이 있을 때 반짝반짝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티플렉스를 바라볼 때 실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메이저 투자자들 중에 없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뭐 일단 그 한 5,5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볼 만합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랬든 뭐 저랬든 간에 이제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일단 한번 올라갈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거기까지 올라갔을 적에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올라갈 때의 어떤 실적을 타고 올라갔으면은 네. 더 갈 수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어떤 그 당시에 또 니켈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그때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 위쪽에 한 5,300~400원 오면은 네. 그때 다시 한번 뉴스 같은 걸 좀 보시면서 진단을 다시 한번 좀 받아보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티플렉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워낙 테마적인 성격으로 많이 좀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원하고 그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 5,000원 위까지는 기다려보시면 도달할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5,300원, 400원 요 정도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보시고 거기서 새로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워낙 뉴스나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300원, 400원 요 정도 부근에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거나 새로운 판단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소실 좀 줄여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티플렉스 살펴드렸습니다. 소실이 좀 많이 나셔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실 텐데 아무쪼록 소실 충분히 줄여갈 수 있고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만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첫 번째 진단 신청입니다. 태진 박님이고요. 삼성물산 119,800원에 10% 갖고 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대형 건설주로서 또 유통업도 하는 기업이죠. 최근에는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아파트값 인상으로 건설주들의 흐름이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119,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2% 정도의 손실 구간에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수익권에 몇 번 진입을 했는데 매도를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7,500원이고요. 손실이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김영우 전문가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네옴시티가 가장 큰 기대 재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삼성물산과 이제 현대가에서 이 터널 수주를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뭐 삼성물산은 지금 건설 부문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상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패션 쪽도 놓칠 수가 없는 저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원자재 가격도 좀 하락을 하면서 이 패션 업계에 대한 그런 영업이익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참 지배구조에 관련해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삼성 일가에서 이 삼성물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복잡해지는 결과가 초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지배구조 자체는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구조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업성에 대한 기대를 저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단은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뚜렷하게 성장할 것으로 저는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주가도 지금 그렇게 크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추세를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금 이 61평을 올라타면서 이 추세를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평균 단가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건설 부분에 있어서 이 하이테크에 관련한 이제 수주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울산에 대한 그런 재개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조금 다시 재대결을 펼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수주를 또 동반을 하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런 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3공장에 대한 가동을 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 삼성물산의 좀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추세를 예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11월에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 왕세자 방문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화된, 가시화된 얘기들이 나온다면 수주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21조에 해당하는 그런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재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울산 재개발 문제와 그리고 네옴시티 같이 관련해서 이 플로우를 같이 따라가 보신다면 수익 실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한 12만 5천 원에서부터 좀 수익 실현을 기대를 해서 13만 원까지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 정도는 이 재료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보실 수 있는 게 이 유스케일과 관련해서 유스케일사와 SMR 협업 기대감도 좀 안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삼성에 대해서 이 인프라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이 주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재료들을 토대로 해서 12만 5천 원에서부터 13만 원까지 수익 실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런 지금 현재 주가가 만약에 조정 단계에 이rol러 선다, 혹은 삼성물산에 대한 그런 업황이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10만 원 아래에서부터는 조금 이건 종목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래도 상방적으로 더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12만 5천 원에서부터 13만 원 사이의 수익 실현 기대를 해보면서 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입니다. 워낙 또 묵직한 종목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실현하시기 쉽지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종목 요즘에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사우디의 미래 신도시입니다. 네옴시티 관련된 이 기대감도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고, 거기다가 SMR 요 기대감까지 덧붙인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일단 주가는 상승 쪽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주가도 말씀해 주셨죠?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요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익 꼭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태진 박님의 삼성물산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신은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두 번째 진단 신청입니다. 김형신 님이고요. 한전 KPS 39,300원에 비중 40% 갖고 계신데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비중을 조금 높게 갖고 계신 편이네요. 39,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는 손실 구간에 계신 것 같네요. 아무래도 8월 초를 제외하고는 계속 좀 상승 구간에 계셨는데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지금 3% 정도의 손실 구간에 계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8,100원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원전이 태조 이방원 종목이라는 이름 하에 계속 8월 내내 좀 수익이 좋았는데 다시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기수 전문가님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전주들이 요 근래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블록딜 때문에 그렇죠. 한전 KPS도 이제 결국 원전주들과 궤를 같이 하고, 여기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요. 이게 한전 KPS 차트고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입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지면서 아무래도 대장주가 이렇게 시세가 안 좋아지니까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전체 원전주에서의 매기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원전주 내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그러면 이제는 끝난 거냐? 그렇게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원전주와 관련해 가지고 계약건만 하더라도 체코, 카타르 이런 쪽에 이제 현재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계약이 체결이 되려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정부가 지금 8월 내에 원래 K텍스노미의 원전을 시키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그랬다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발표 건도 아직 대기 중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지금 사우디의 네옴시티도 네옴시티지만 그 네옴시티 건설되면서 그쪽에 이제 원전이나 신재생 쪽 관련한 얘기를 사우디와 같이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얘기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사우디하고의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이제 원전 관련 이제 사우디 쪽에 원전 짓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원전주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블록딜 그 여파로 인한 지금은 이제 수급 난항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급이 좀 풀려야 돼요. 뭐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닥을 좀 잡아야 되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많이 내려왔어요. 예, 빠질 만큼 빠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이제 바닥잡이를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서 이제 좀 기다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양봉을 내면서 5일선을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전 KPS 같은 원전주들 전반적으로 또 이제 그런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될 거고요. 저는 이 종목은 한전 KPS는 뭐 좀 기다리시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와서 예. 최소 뭐 요번에 나왔던 뭐 44,000원까지는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42,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이쪽에 원전과 관련된 업황이라든가 시황 같은 것을 좀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전 KPS 원전주로 살펴드렸습니다. 최근에 원전주들의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 두산 에너빌리티 워낙에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쪽에서 그 최대 주주인 두산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매각 소식, 블록딜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이 받쳐주지가 않는다는 거죠. 한전 KPS에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무너질 종목은 아니라는 점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슬슬 다시금 올라올 채비를 하는 단계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한전 KPS 올라오게 되면 이 종목이 원래 32,000원 그리고 44,000원 요 정도에서 주가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44,000원을 뚫어줄지 여부는 사실 그때 흐름을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2,000원, 그러니까 44,000원 그 부근 직전까지 가게 되면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42,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때까지는 기다려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김형신님의 한전 KPS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지금 또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설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네, 셀트리온 제약이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네, 93,300원에 저 29%요. 93,300원에 29%. 일단은 지금 뭐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74,800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93,3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혹시 8월 초에 진입하신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그때 한 달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다시 셀트리온 올라가는구나 이때다 싶어가지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여기저기서 삼형제가 뜬다고 하셔가지고 들어갔죠. 그렇죠. 사실 셀트리온이 뭐 워낙 이 삼형제가 오랫동안 주춤했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됐어 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딱 그 매수하셨던 가격 부근부터 주가가 다시 좀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7만원대 74,8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계속 또 내려갈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점일까요? 끝까지 들고 가면 분전까지 오를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반등이 오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살펴드릴게요. 네. 네. 자,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 셀트리온 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셀트리온 제약 꽃을 피나 싶다가도 상승했던 폭을 다 도로 돌려놨습니다. 네. 이 앞으로의 전망, 그럼 어떻게 예측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올라가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가려는 그런 기지개를 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 기지개를 피는 데 있어서 좀 장애물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합병을 한다고 했는데 이 합병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자사주는 분명히 매입을 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300억 정도 매입을 했는데 그 자사주에 대한 그런 소각 부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거기 이제 이 회장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회장님이 네. 이제 네,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 부분들도 있고 예.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지금 이런 이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저는 살펴볼 때 항상 좀 조심을 해라. 이런 마케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는 이미지에 대한 개선이 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서 이제 또 활발하게 실적을 내고 있고 거기다가 이 신규 항암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모멘텀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ESMO에서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을 결과를 공개를 하면서 네. 이 베그젤마 이 항암항체에 대한 베그젤마 임상에 대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런 항암제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 결국에는 지금 이 합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셀트리온 그룹은 이전에 올라갔던 이런 영광들을 되찾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이 오히려 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데 네. 결국에 이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 셀트리온 간의 그런 이 그룹 계열 간의 거래가 굉장히 주를 이루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만약에 합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만약 이 매출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지금 같이 안고 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차라리 제약보다는 셀트리온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주체인 셀트리온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에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잘 해결이 돼야 될 테고, 그리고 이 신규 항암제 포트폴리오가 좀 잘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베그젤마라고 하는 이 신규 항암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올라와 줘야 셀트리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바이오시밀러로 따라가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결국에 일단 첫 번째 합병 작업에 대한 속도를 먼저 내야 되고 분식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소멸이 되었다고는 하나 네. 그런 기업에 대한 그런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투심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는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리에서 더 이상 이 주가가 이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조금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전 7만 원 라인까지 일단은 지켜보시다가 7만 원 라인이 만약에 좀 무너지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비중을 차라리 다른 섹터로 옮기는 게 어떠실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7만 원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 평단가 93,300원에서는 비중을 꼭 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조를 보셨지만 여전히 이 셀트리온에 대한 기업 이미지가 조금은 아직 제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에서는 비중을 꼭 줄이시고 저는 만약에 이 주가가 반등이 온다면 10만 원 이상에서부터는 수익 실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싶지만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가지고 계신 그 시청자분께서 합병에 대한 이슈 그리고 베그젤마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사실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현님 셀트리온 제약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7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비중 좀 줄여가세요. 이 점 한 가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7만 원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보유하고 좀 기다려 보셨다가 지금 매수하신 평균 단가 있죠? 93,300원. 요 부근부터는 비중을 그때부터 차차 줄여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대까지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매수 단가부터는 비중 줄여나가시는 전략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가운데서 그 특별한 뭐 이슈, 합병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슈가 있을 때 급등락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도 잘 쫓아가셔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수고하세요. 궁금하실 때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전화로 또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살펴드렸습니다. 자, 전화 종목 진단이었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옮겨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유튜브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부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닉네임 주부시고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매수 가격이 33만 7천 원. 가격이 좀 높은데요. 11%를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포스코홀딩스가 그 고점 찍고 41만 3,500원까지 찍었었죠. 그 뒤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에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 뒤로 쭉 내려오고 있는데 매수하신 단가가 그 부근일 것 같아요. 35만 원 근처에 있을 때 그때 매수하셨던 것 같고 그 뒤로 30만 원 조금 밑으로 약간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주가가 더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7월 초죠. 22만 원까지 저점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지금 조금 올라왔지만 24만 8천 원.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가격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철강주 대표 종목인데 이 종목의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주가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철강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사실 철강주들이 또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예, 다른 철강주들은 괜찮았는데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오늘 다른 철강주들이 좀 올라간 부분이 뭐 이제 포스코 제철이 뭔가 좀 가동이 좀 중단이 된 부분에서 반사이익 기대감, 그렇죠. 태풍 영향을 좀 크게 받았죠. 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간 걸로 지금 뉴스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철강주와 관련해서 미국 쪽의 철강주들이 좀 오르긴 올랐어요. 지난 밤에도. 근데 철강주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금리 인상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이제 경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기가 지금 뭐 이 주식시장도 지금 역금융 장세 끝나면서 역실적 장세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가 위축이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잡히는 이게 사실 물가 잡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경기 침체, 경기 둔화로 가게 될 게 거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산업재들의 수요가 괜찮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철강 수요라든가 화학재 같은 것들은 경기하고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강 수요가 그렇게 썩 좋을 걸로 생각할 수 없어요, 내년도에.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철강과 관련해가지고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이제 좀 빠지고 있거든요. 빠지고 있는데 이 빠지는 부분에 대한 그 원료 절감 그 부분은 4분기나 돼야지 이게 이제 그 판매가에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좋은 건 4분기부터. 근데 지금 스프레드 마진 축소가 되는 건 벌써 3분기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 때는 또 이제 감익이 거의 확정적이다 좀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엄청나게 막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주가가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면서 미리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연말 되면서 이런 지주사들의 어떤 배당 매력 같은 것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은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29만 원대에 상당히 이제 매물대가 좀 강하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딱 보지 마시고요. 28만 원에서 29만 원 딱 오면은 일단 정리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뭐 다시 한숨 좀 돌리고 다시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만 원에서 29만 원 사이 목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뭐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인해서 포스코 가동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철강 가격 상승 전망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철강주들 중에 있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일단 그래서 문의를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 종목 매수하신 가격까지 마냥 기다리시면 지금은 안 될 것 같네요. 28만 원, 29만 원 요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셨다가 그때는 또 새로운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주부님의 포스코 홀딩스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번에 또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WHJ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거든요. 자, ISC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오랜만에 종목 진단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뭐 워낙 고생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종목 진단도 오랜만인 것 같긴 한데 이 종목 그런데 주가 흐름 보시면요. 상당히 좀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31,000원에 매수하셨고 15% 비중이시죠. 자, 오늘장도 7%가 넘게 올랐어요. 물론 오늘장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일제히 강세를 보여줬지만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이었고 주가 흐름을 봤어도 최근에 뭐 반토막난 이런 반도체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 계속 꾸준히 우상향 중입니다. 39,050원에서 상당한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종목 어디까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전에 나왔던 고점 41,000원대까지 뚫어줄 수 있을지 기대감도 상당히 듭니다. 자, 그러면 ISC 지금부터 진단을 도와드리죠. 자,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ISC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수익 중이신 부분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또 좋은 지점에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 IS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또 좋은 흐름으로 올라가 주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ISC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좀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IS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에 해당하는 그런 단계인 그런 프로브카드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테스트 소켓과 프로브카드 관련한 그런 공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지금 중이기 때문에 특히 ISC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이 ISC가 담당하고 있는 이런 테스트, 후공정 테스트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사를 계속해서 다변화시키면서, 특히 이번에 이제 프로웨어를 인수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보실 거면 차라리 이제 기판이라든지 아니면 ISC 같은 이런 후공정, 특히 반도체에서 뭔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차라리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ISC가 바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이 양산화를 이 카드에 대해서, 소켓에 대해서 양산화를 성공을 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은 좋지 않을지라도 이 ISC의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컨센서스도 살펴보시면 지금 연간뿐만 아니라 분기별로도 계속해서 이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도 벌써 영업이익 기준으로 713억, 내년에는 거의 850억, 내후년에는 거의 1000억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지금 찍혀있는, 가이던스로 찍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율이 거의 6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말 나쁘지 않은, 괜찮은 그런 수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을 보신다 하더라도 외인 빼고는 거의 다 사들이고 있어요. 기관, 금투, 뭐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좀 매수세를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ISC의 수급 현황을 보면은 지금 이 주가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다라는 부분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1,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15%의 비중이라면 정고점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만원 이상부터 수익 실현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염두를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4만원 라인까지 한번 수익 실현을 절반 정도는 가져가시고, 좀 더 내려왔을 때 다시 그 물량을 담아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ISC는 지금 어쨌든 이 테스트 소켓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에서는 그나마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ISC 살펴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심했죠. 그래서 주가가 좀처럼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삼성전자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ISC도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비단 오늘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주가 상승 흐름도 계속해서 좋았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바로 이런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김영우 전문가의 의견,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 종목 그런데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전고점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4만 원대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4만 원 올라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도를 조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WHJ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ISC까지 해서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이쯤에서 슬슬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네요. 아쉽지만 여기서 종목 진단 끝으로 하고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신기수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내일은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는 이제 하루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네. 오늘 밤에 CPI가 있으니까. 예. 시장이 이제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우리가 쉬는 동안에 연속 반등이 나왔는데, 뭐 이제 지지선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3,900선 부근에서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심리가 살아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 계속했는데도 올라온 걸 보면은 이제는 여는 발언에 대해 가지고 민감도가 상당히 둔화됐다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기대, 또 이제 금리 인상 속도도 이번 9월 달에 0.5가 됐든 7호가 됐든지 간에 이번에 그렇게 올리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11월부터는 정상 스텝으로 가고 또 어쩌면은 이번 올해 연말까지 3.5나 3.75 해놓고 나면은 금리 피크도 올 수도 있어요. 그 네. 이후로는 이제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고 계속 지켜보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이제 뭐 전월 대비해서 이제 하락을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기대치가 8.1, 블룸버그는 8.1, 월스트리트저널은 8.0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제 월간 대비로는 이거는 연간 대비로 해서고 네. 월간 대비로는 마이너스 0.1%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월간 대비로 지금 꺾이느냐 마느냐가 제일 큰 관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월간 대비로 꺾일 수만 있다면은 시장은 거기에 박수를 한 번 더 칠 것 같고요. 피크로 보고. 근데 이게 뭐 살짝 좀 올랐다 그래도 네. 더 높게 나온다 그래도 한 번 흔들릴 거예요. 근데 단기 흔들림 이후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CPI가 좀 높게 나온다고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그 시장 컨센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반등이 또 나올 거고 그리고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이 이미 소화를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그래도 뭐 이제 이제부터는 만약 내일 이제 CPI 때문에 흔들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매수 구간이고요. 뭐 2차 전지, 바이오, 게임, 로봇, 메타버스 뭐 이런 지난번에 한번 강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강했던데 또 강하게 또 될 거예요. 단지 이제 한 번에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순환매가 돌 거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로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CPI 관련된 이야기 전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뷰와 함께 이런 시장 속에서 관심을 둬야 되는 섹터까지도 짚어주셨으니까요. 같이 넣어두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김영우 전문가께 내일장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로 잡고 계실까요? 네, 저도 오늘 마찬가지로 CPI 발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세는 조금 확인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저는 여전히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단기적인 반등에 따라서 주가라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만 해도 좋은 말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이 나쁜 악재를 계속해서 쏟아낸다고 해도 주가가 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바닥을 잡는 데 있어서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네. 오히려 지금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증시에 대한 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원달러 강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정상화로 돌아오느냐 그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에 대한 재료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소화가 되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 예.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합쳐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목표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방심을 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방산주들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내려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에 대한 부분만 다루는 그런 기업보다는 이제 네. 우주항공과 같이 같이 가는. 네,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살아있는 재료를 좀 포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이 지금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시장의 약세 부분에서는 수혜주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낫지 않나. 특히 오늘 로봇 같은 경우도 이 중국에 대한 그런 서비스 로봇에 대한 수요를 이 미국에서 끊어낸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바로 이제 오늘 같은 이제 감속기 SPG라는 종목이나 아니면 로보티즈 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수혜주들의 이런 플로우를 따라서 종목을 한번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심 섹터는 이제 로봇, 뭐 2차전지 신재생, 엔터 쪽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혜호 전문가의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은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